총장님, 지금 현재 이 겨울철에 또 국회 앞에 1인 시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하고 또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요새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한테 물었습니다. 넌 네 생각은 어떠냐? 할아버지, 남자와 남자와 또 여자와 여자끼리 같이 이렇게 부부가 되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징그럽고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해주고 또 여러 가지 참 앞으로 미래 사회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투 쪽으로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도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서 반발하고 아주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애 교육, 특별히 이제 그런 교육을 한 결과 최근에 2016년, 17년, 19 이렇게 19년까지 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성전환 수술한 것이 400%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불구는 타고날 수가 있지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그 통계를 보면은 동성애는 하나의 학습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여러 가지 한다면, 동성애가 일반화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의 몰락은 가까이 온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늡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도 33배, 77명 되던 아이들이 2,590명으로 됐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반드시 늘고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또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1인 시위 하시는데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은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는 성경에 비춰볼 때 이것은 큰 죄악이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 동성애가 성행했던 지역이나 사회는 반드시 몰락한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동성애를 지향한다는 것은 참 큰 실수고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동성애는 하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어진 것이 지금까지 전통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이제 합법화되고 공윤화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인류 사회를 몰락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동성화법이 이제 이렇게 공인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의 성도덕이 더 타락할 것이고,
그와 함께 요즘도 매일 신문과 뉴스가 이 성문제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데 앞으로 더 혼란스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요.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이 사회적인 혼란이 엄청난 혼란들이 올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사회를 위해서 폐지되어야 될 악법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입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것을 입법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고 나라를 거들내는 큰 죄악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제 뭐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이걸 법으로까지 이거를 정당하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막을 길이 없죠. 적어도 법은 올바른 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오히려 법이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건 소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법으로 금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묵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법으로 해서 공인하자는 얘기거든요. 묵인하는 거하고 공인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민주사회라는 것은 다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데모크라시인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성소수자라는 것, 이 사람은 소수자거든요. 이 소수자를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다수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소수자의 기준에 다수가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 불합리한 것이고 역차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누구든 모든 우리 미래 장래를 보면서 이 악법 폐지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거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적 신앙으로 이 법과 싸워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네. 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박탈되니까 표현의 자유라든지 신앙의 자유가.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우리가 반드시 막고 네. 또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통과된 나라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성정체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뭐 12만 5천 불을 물고 25만 불을 고의적으로 했다 물고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죠. 예, 그래서 또 성정체성이라는 것을 31가지로 내놓고 그 사람 기분에 따라 정체성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아주 지옥 같은 법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강력히 막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은 사랑하지만 죄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오늘 또 이런 시간 나오셔서 1인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